예, 안녕하세요. 퓨어스토리지 코리아의 강신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IDC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한선 전문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성능과 용량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로의 전환,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어떤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식으로 그런 환경들을 최적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해외 한 리서치 기관에서 글로벌 2000대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현황을 조사를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90% 이상의 기업들이 오라클이나 SQL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연간 한 25% 이상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의 코어를 이루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 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 한 96%의 기업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결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챌린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어떤 쿼리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 20%에 육박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서비스에 대한 무중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기관 IDC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해당 부분은 내용이 이제 그 오라클과 같은 RDBMS를 연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아래쪽에 있는 연한 파란색은 온프렘 환경에서의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윗단에 있는 짙은 파란색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런 오라클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어떤 미션 크리티컬하거나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그런 코어 업무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로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를 했을 때 결국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3가지 주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온프렘 환경에서 혹은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들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과 어떤 용량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에 대한 무중단, 서비스가 무중단으로 계속해서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유실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방안들, 그리고 3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성능과 비용에 대한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가 가져가고 있는 방향은 크게 2가지인데요. 기존에 스토리지 디스크 인터페이스가 사스나 사타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퓨어 스토리지는 이 디스크 인터페이스 자체를 NVMe 기반으로 바꿔서 스토리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성능에 대한 병목 구간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이전 세대에서 플래시어레이 M이라고 하는 장비에서는 사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디스크를 사용했었는데, 그 스토리지 대비해서 저희가 최신으로 이제 XR3라고 하는 제품들을 통해서 오라클이나 SAP 환경에서 약 한 3배 이상의 그런 쓰기 성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성능들을 개선한 사례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내부적인 인터페이스를 NVMe로 바꿨다면 이제는 호스트와 연결하는 구간들도 NVMe 형태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업계 최초로 NVMe over 로키라고 하는 이더넷 기반의 NVMe 패브릭을 연결해서 CPU나 어떤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의 그런 CPU 유틸라이제이션들을 좀 더 활용성을 높이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응답 속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선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기존에는 NVMe over FC 환경까지도 지원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이더넷 기반뿐만 아니라 FC 환경에 있어서도 구축이 가능해졌고, 이런 환경들을 동시에 저희가 모두 다 고객들의 워크로드 환경에 맞게끔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NVMe Fabric 로키 환경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한 부분이고요. 오라클에서 이제 DSS 관련된 어떤 BW 성능을 측정하는 슬롭이라는 툴을 통해서 워크로드를 돌린 거고요. 지금 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게 거의 워크로드가 쓰기나 읽기가 10기가 이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10기가 이상의 대역폭을 내면서
실제로 스토리지에 걸리는 응답 속도는 최대 0.8ms. 특히 주목할 부분은 쓰기 응답 속도가 0.2에서 0.3ms 이하라는 부분은 이 NVMe 오버 패브릭 환경에 있어서 얼마만큼 서비스에 대한 응답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에 대한 CPU에 대한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런 세미나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인 이 데이터에 대한 절감 기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이 실제 필요로 하는 그 용량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적은 풋프린트, 그리고 전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라이트할 때 발생한 여러 가지 오버헤드들을 이런 데이터를 절감하는 기술과 함께 사용해서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 이런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아서 이런 베네핏들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워크로드 타입을 좀 더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웹이나 플랫폼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부 서비스들이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서비스에 대한 이슈들이 단순히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은 환경들이 만약에 스토리지가 유실된 환경이라고 한다면 DR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마 이 웨비나가 끝나기 전까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클러스터라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 이런 스토리지에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서비스, 유저 입장에서는 일관된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웹서핑을 하면서 어떤 품목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하더라도 스토리지에 장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에 있는 나의 아이템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결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앞서 IDC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떠나서 오늘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를 꿰뚫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액티브 클러스터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이터에 대한 보호입니다. 데이터가 예를 들어 랜섬웨어나 혹은 사용자의 실수로 유실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빠르게 복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플래시 리커버러건 스냅샷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제로 클론이라고 하는 라이터블한 스냅샷을 바로 클론으로 생성해서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 또는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절감 기술을 통해서 이런 복제본들에 대한 용량도 최소화해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 예를 들어 몽고DB나 카산드라와 같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복제를 통해서 보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드가 유실됐다라거나 어떤 데이터가 망가졌거나 혹은 어떤 노드를 증설해야 될 때 이 스냅샷을 통해서 1분 내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입니다. 아까 IDC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IDC에서 나왔던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커넥티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온프레임에 있는 데이터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엣지에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 코어로 들어와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되는 형태로 결국 이 데이터에 대한 모든 플랫폼이 통합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스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동성을 보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예를 들어 AWS 환경이나 애저 환경에서 어떤 몽고DB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스토리지 플랫폼을 배포하셔서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건 AWS 기준이긴 하지만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AWS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보시면 이 CBS라고 하는 제품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이 두 개를
기존의 어떤 AWS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듯이 동일한 형태로 구매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클라우드와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결국 이 데이터 플랫폼이 통합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고객이 오라클 환경을 온프레임에 구축하고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과거에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어떤 폐쇄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데이터들을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퓨어 스토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그게 AWS건 혹은 애저건 혹은 온프레임 환경이건 보다 더 유연하고 훨씬 더 비용 저렴하게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들을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결국 오늘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 컨테이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사장님께서 앞서 보여주셨던 기가홈에서 발표한 스토리지 시장에 대한 컨테이너 전용 스토리지에 대한 시장 평가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상하 측, 수직 측은 이 제품에 대한 완숙도와 혁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좌측은 이제 그런 어떤 이 컨테이너 연동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측은 실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센터에 갈수록 어떤 플랫폼이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완숙되고 혁신적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퓨어 스토리지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백업이나 DR 혹은 뭐 보안적인 측면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인수한 포트웍스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퓨어가 갖고 있는 컨테이너 통합에 대한 전략을 한 번 더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면 결국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에 대한 플레이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 위주로의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API 모듈을 통해서 CSI 드라이버를 연동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CSI 드라이버 1.3 버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넘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플랫폼들,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에 대한 데이터 백업, DR, 마이그레이션, 혹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포트웍스라고 하는 이 제품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퓨어 서비스 오케스트레를 통한 어떤 기능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그 윗단에서 포트웍스를 통한 전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하는 형태로 이제 이 모든 형태에 대한 통합을 제공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컨테이너 환경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용했을 때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IDC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체적인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런 운영에 대한 관리 통합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고객 환경이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퓨어원이라고 하는 저희의 통합 매니지먼트 툴과 연동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포인트 환경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기존 설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어떤 이런 코로나19 환경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점점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IT 부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이런 시기에 결국 기존에 있는 인프라 환경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대응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대응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베네핏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성능이나 비용에 대한 최적화들, 그리고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도입하시고 고민하셔서 좀 더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퓨어 스토리지 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